우선 변제권이요? 네. 근데 얘는 제가 알겠어요. 우선, first 아닙니까? 그렇죠? 변제는 뭐죠? 변제는 그러니까 변하게 해주겠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에게 법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법과사전 이준입니다.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또. 아니, 저희가 네. 또 지난번 시간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 네. 와서 전해 들었거든요. 굉장히 네. 뿌듯하고 이렇게 보증금이 사실 한두 푼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한테 내 큰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점을 또 새삼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증금이 뭐 이게 최소 1,000에서 네네네. 많게는 뭐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장사도 안 되는데 보증금까지 못 돌려받는다겠다 생각을 하면 진짜 와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사연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당시 보증금이 2억에 250만 원 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서 장사를 했었는데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2017년 A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고요. 전 당연히 제가 먼저 계약했으니 내 보증금은 보장받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배당표를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저는 아예 배당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오히려 같은 건물에서 저보다 늦게 2018년에 장사를 시작한 B씨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1순위로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결국 전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서 계속 식당 운영을 계속했지만 새 임대인이 양수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당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야 이게 지금 네네. 사연을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은 다 겹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가가 경매에 들어가서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했고 또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올라달라고 하니까 결국 장사를 접으신 것 같은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은 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없나요? 아니요, 경매 건물이 넘어갔다 해서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건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셔야 되고 네. 확정 일자를 받아두셔야 돼요. 지금 말씀 주신 대항력 확정일자 제가 이 두 개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요. 이런 경우에 그 넘어간 양수인에 대해서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사실 소멸이 돼요. 소멸이 돼요? 소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나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양도인한테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수인은 계약 상대방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임대차 계약에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게 돼버리면 임차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당연히 안 좋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항력이라는 제도를 특별히 두어서 좀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항력 갖추기 위한 요건은 일단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겠고요. 네. 그다음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인도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죠.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대항력 발생하는 시기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날 0시부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빨리 했다. 네. 이게 유리한 거예요? 이 사업자 등록은 신속한 것도 중요한데 또 유의할 점은 또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사업자 등록은 이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그 제3자들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해당 그 임차 목적물의 건물 주소, 지번 등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주소를 기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임차권 공시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대항력이 취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네. 우리가 대항력까지 갖췄어요. 네. 그럼 이제 뭐 나는 그냥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대항력은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계약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또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요? 네.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는 법 용어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알겠어요. 우선, 네. first 아닙니까? 그렇죠? first. 네. 그러니까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변제는 뭐죠? 변제. 그러니까 이렇게 변제는 그러니까 변하게 해주겠다. 우선 변제권은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에 환가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의 우선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일단 대항력을 취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트네요. 사업자 등록증 등록을 해서 그렇죠. 대항력을 갖고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아서 네.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우선 변제권까지 받으면 네. 이게 완벽하다. 이거는 훌륭하네요. 1+1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세트다. 아주 깔끔한 정리. 깔끔한. 네, 아주 깔끔한 정리.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 사례자분이 대항력도 갖추고 네. 확정일자 신청도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된 것 같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도 적용이 되는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여기 배당에서 제외가 된 거죠? 저희가 예전에 또 한번 사례를 다룬 게 있었는데 환산 보증금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공식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기억하시죠? 보증금 플러스 플러스 월세 월세 곱하기 곱하기 100. 두 개 합산이 환산보증금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 공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규정도 여기에 적용이 돼서 환산 보증금이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이 네. 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보증금 2억에 네. 월세 25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은 4억 5천 아닙니까? 그럼 지금 서울이 9억이면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9억 원인데 2016년 개정 기준이 네. 있어요. 그때 법상으로는 서울 환산 보증금 기준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 4억 원. 4억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의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 사연에서 네. 사장님 말고 이 B 씨가 등장하거든요. B 씨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다른 임차인분. 왜 사례자보다도 늦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내용 보면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소액 임차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액 임차인의 규정도 우리 대통령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9년 개정 기준으로 서울 소액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6,500만 원이고 6,500만 원의 범위 이내인 금액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예요. B 씨가 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은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면 사실 그 이유 말고는 그렇죠.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긴 하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우리 사장님 네. 그냥 대항력만 행사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나요? 일단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은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종료 몇 달 전에는 뭐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되는 면들이 있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단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 안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전세권을 등기시켜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도 사실상 좀 이렇게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오늘 사연에 대한 네. 솔루션이요? 솔루션이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경매에 있어서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상가 건물을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신 뒤에 확정일자를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아야 나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기본 세트 구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상가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SGI 서울 보증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임대차 계약이 해지나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이 보증보험에서 일단 보증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임차인에게 미리 지급을 해줘요.
굉장히 유효하고 안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역시 솔루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보증금 반환받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 법과사전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더 알찬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